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예제 3의 14 지난 시간에 그 모멘트 하중을 받을 때도 공부를 좀 했었고 또 집중 하중시 뭐 이런 것들 공부를 좀 했는데 오늘은 예제 3의 14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의 14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력도와 휘 모멘트를 그리시오.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리시오. 뭐 이런 문제네요. 자, 이 문제를 잘 보시면은 AB 부재가 있고 그 위에 CD 부재가 또 있습니다. 위에 얹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얹혀져 있을 때는 CD 부재의 그 C점과 D점의 반력을 먼저 구하신 다음에 그 반력이 AB 부재의 C점과 D점에 하중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CD 부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D가 이렇게 3m고 P가 9kN, C점과 D점에 반력을 구하면은 RC, RD 이렇게 되는데 먼저 반력을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력 RC, C점의 반력은 하중 곱하기 단순한 거는 전체 거리분의 전체 거리가 3m죠. 그 다음에 여기가 1m, 2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리분의 3분의 반대쪽 거리 그래서 6kN 되네요. 그 다음에 RD는 같은 요령으로 하중 곱하기 전체 거리분의 반대쪽 거리 1 해가지고 3kN 됐어요. 그러면은 이 반력이 여기가 6kN, 3kN 이렇게 됐죠. 두 배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반력이 같은 요령으로 이게 6kN 또 3kN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보에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가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가 3m 각각 3m, 3m, 3m 그리고 전체가 9m가 되겠죠. 그래서 A점, B점, C점, D점 다시 반력을 여기를 RA 여기를 RB 그러면 RA와 RB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M B점에 대한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 조건을 이용해서 RA 곱하기 9 마이너스 6 곱하기 거리가 6m죠. 마이너스 3 곱하기 3 이퀄 0 그래서 RA 곱하기 9 이퀄 저쪽으로 이항해서 36 플러스 9 그래서 45 이렇게 되고 RA는 5, 9, 45니까 5kN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점에 대한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 조건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RB 곱하기
9 플러스 3 곱하기 6 플러스 6 곱하기 3 힘 곱하기 거리죠. 그래서 RB 곱하기 9 이퀄 36 플러스 18 이렇게 돼서 36, 18 6, 3, 18 요게 지금 틀렸네요. 18 플러스 18 이렇게 돼서 36 그래서 RB는 49, 36 k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RB는 4 kN RA는 5 kN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력을 구했죠. 그 다음에 전단력을 구하겠습니다. 전단력을 구하면은 VA에서 C 사이는 왼쪽만 보시면은 5kN이 되죠. 그 다음에 VC에서 D 사이는 5-6에서 -1kN 이렇게 되고 VD에서 B 사이는 5-6 -3 그래서 -4kN이 되네. 그래서 전단력도를 그리면은 전단력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점이 이렇게 이 점에서 5에서 출발하고 5 쭉 가다가 -1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4 여기가 플러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 사이는 -4 이렇게 돼서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멘트를 그리겠습니다. 모멘트는 MC점은 5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15kN 그 다음에 MD점은 5 곱하기 거리가 6 마이너스 6 곱하기 3 이렇게 돼서 5, 6, 30 마이너스 18 그래서 12kN 되죠. 그리고 MB는 제로가 됩니다. 거꾸로 또 체크를 하면은 B점부터 체크를 하면은 B점의 반력이 4죠. 그래서 MD는 오른쪽에서 하면은 마이너스 붙이고 왼쪽으로 돌리는 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 곱하기 3 해서 12kNm가 되죠. 여기 m가 빠졌네요. 같죠. 그래서 OK가 됐어. 자, 밴딩 모멘트를 그리면은 하나 이렇게 돼서 이 점과 이 점 여기 하나 빠졌는데 MA는 당연히 0이죠. 그래서 0에서 출발해서 12 이렇게 되고 15면은 조금 더 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잘못됐네요. 거꾸로 제가 그렸는데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있으면은 15가 먼저죠. 15 그 다음에 12 0
여기가 15, 12. 이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됐죠. 그 다음에 추가로 요 CD 부재의 전단력도를 그리면은 여기 전단력을 옆에다 그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3m인데 전단력이 6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죠. 이게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인데 여기가 C점, D점 빠졌네요. A점, B점, C점, D점.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6 여기가 플러스 3.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를 그리면은 여기다가 조그맣게 그리겠습니다. M 여기를 2점이라 그러면은 M2점은 6 곱하기 1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6kNm 여기도 kNm 단위도 최종적으로는 써주는 게 좋습니다. kN 예, 이렇게 해서 예제 3의 14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건축과의 신경재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구조역학 시간에 캔틸레버 구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캔틸레버 구조는 대표적인 정정 구조물이죠. 그래서 캔틸레버는 지금 요 보이는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서 있는 거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 캔틸레버가 대표적으로 많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캔틸레버에서 지금 고정점 B점을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해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죠. 그래서 그냥 찍 긋고 뭐 이렇게 해칭을 하고 뭐 등분파중 또는 집중하중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그 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복잡한 실제로 구조적인 디테일을 갖고 있는데 책에서는 그냥 해칭하면 고정, 고정은 뭐 반력이 3개다 이렇게 수직 반력, 수평 반력, 그 다음에 회전에 대한 저항 이런 식으로 반력이 3개다 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구조물에서는 이 캔틸레버의 고정점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몇 개 그냥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지구상에 서 있는 땅에다가 뭔가 고정이 된 구조물은 전부 캔틸레버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횡력을 받아가지고 저항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쓰러지죠. 쓰러지는데 그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밑에 그 땅에 이렇게 뿌리를 상당히 많이 내리고 서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만 보지만은 이 고정,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칭으로 표시하는 고정하는 부분에는 뿌리가 어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상에 있는 키만큼 뭐 뿌리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해칭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 돌아다니면은 이제 가로등도 혼자 서 있죠. 서 있는 캔틸레버인데 그 하부에 보면은 콘크리트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에 이렇게 볼트가 최소한 4개, 많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원주 둘레 방향으로 쭉 둘러서 볼트가 그 콘크리트에 고정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콘크리트 제가 그리다 말았지만은 상당히 큰 콘크리트가 밑에 사실은 숨어서 땅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렵죠. 그 다음에 전신주 또는 뭐 철탑 이런 것들이 다 캔틸레버인데 전신주는 그냥 서 있는 캔틸레버고 철탑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은 고정이 있고 이렇게 부재가 있고 뭐 이렇게 지나가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트러스로 되어 있는 이런 철탑들이 있는데, 이런 철탑도 안에 자세히 보면은 트러스지만은 뭐 아주 멀리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캔틸레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역학에서는 그냥 이렇게 선 하나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수평으로 된 캔틸레바를 보시면은 밑에 제가 그려놨는데, 우리 대표적인 캔틸레바가 아파트의 베란다, 뭐 한 1m에서 1.5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베란다가 이렇게 캔틸레바로 되어 있는데, 그 안을 잘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사실 철근이 상당히 중요한 철근이, 이 상부근이 이 위에 있습니다. 상부근이. 이 상부근을 여기까지만 연결하면은 이 캔틸레바가 고정을 못하고 밑으로 뚝 떨어질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사고가 가끔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요즘에는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잘 하지만은, 이만큼 이 캔틸레바도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기 하중이 작용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죠, 역학 시간에는. 그래서 이 해칭 부분이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선반 혹시 박아본,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은, 이 선반도 캔틸레바인데, 이 선반을 뭐 책 같은 거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박으면은, 이거 잘 박아야 돼요. 그 위에 특히 요 위쪽에 있는 그 콘크리트 못이든 뭐 나사든 잘 박아야 되죠. 이거 잘못 박으면 이게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벼운 선반 같은 거, 아주 가벼운 거는, 요즘에 벽이 석고보드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는데, 석고보드에 박아도 그냥 유지를 하지만은, 석고보드는 약하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거 올리면은 이게 쑥 빠져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만약에 석고보드가 있으면은 그 안에까지 깊숙이 박아서 콘크리트 있는 데까지 박지 않으면은 이게 유지가 안 되죠. 캔틸레바는 굉장히 불안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정정 구조물이에요. 이 못 하나만 빠지면 밑으로 떨어지죠. 실제 구조물에서도 지금 앞에 베란다 같이, 만약에 저 베란다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m에서 1.5m 나와 있지만 3m 이상 이렇게 쭉 뽑으면은 우리 건축법에서는 특수 구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그림은 뭐 사람이,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은 팔을 하나 쭉 뻗어서 뭔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캔틸레바죠. 그래서 이 캔틸레바도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는데 보통 이렇게 그리죠. 근데 이 부분에는 우리 큰 몸통이 있어요. 몸통이. 지지점이죠. 그래서 이 캔틸레바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한 손은 지금 내리고 있죠. 머리가 있고, 여기 캔틸레바예요. 여러분들 이 캔틸레바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어 보면은 1분만 들고 있어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캔틸레바는 굉장히 불안한 구조물이고, 또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한 팔을 뻗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외팔부라고도 해요. 캔틸레바는 이제 영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제 외팔부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그 구조물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호, 캔틸레바를 그린다든지, 단순보에 뭐 지점을 그린다든지, 이런 그 개념으로 그냥 그린 것들이 실제 구조물에서는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과서에 응용사가 있는데, 응용사의 예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단면역을 구하고 서로 비교하여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서 그 풀었던 예제에서 보 위에 보가 있는 경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경우인데 조금 더
그 중앙에 작용하고 이렇게 대칭이 되는 이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4분의 1씩 4분의 1 스판에 걸리도록 4분의 1씩 된 등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 CD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부재에 최종적으로는 C점과 D점의 2분의 P씩 이렇게 하중이 가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좀 치우쳤죠. 치우쳐서 여기도 2분의 P씩 작용하는데 이 간격이 여기는 8분의 1이고 여기는 4분의 1이 되는 이런 그 응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를 보시면은 해에서 지금 전단력은 2분의 P씩 발력이 똑같기 때문에 전단력은 이렇게 돼서 여기 4분의 1만큼 까지 2분의 P이고 여기는 제로 구간이죠. 전단력이 없는 구간. 전단력이 다시 마이너스로 2분의 P가 되는 구간이 이렇게 4분의 L 구간에서 생기고, 8분의 1일 때는 이 간격이 8분의 L 간격에서 2분의 P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전단력은 비슷하게 이렇게 되고 구간만 짧은데, 이제 모멘트를 보시면은 모멘트는 이 2분의 P 곱하기 4분의 L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멘트는 2분의 P 힘 곱하기 거리 4분의 L, 그래서 8분의 L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여기 높이가 8분의 1이 됐습니다. 자, 2번에서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니까 힘 2분의 P 곱하기 거리가 8분의 L, 그래서 16분의 PL이 되죠. P가 빠졌네요. 1번에서 16분의 PL, 그래서 2분의 1로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힘이 가운데에 점점 더 가까워져서 이렇게 모였을 때, 두 개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2분의 P가 모여서 이제 둘이 합치면 P가 되겠죠. 사실은 썸하면은 P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는 모멘트가 어떻게 되겠느냐, 또 전단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상상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고 2분의 P 발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단력은 마찬가지로 2분의 P,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그 다음에 2분의 P 이렇게 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2분의 P. 자, 모멘트는 어떻게 될까요? 모멘트는 이 중심에서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TL, 힘 곱하기 거리, 그래서 힘이 2분의 P고 곱하기 거리가 2분의 L, 그래서 4분의 PL. 외워두시라고 그랬죠? MC는 4분의 PL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값이 지금 이 그림에서 이거를 이렇게 연장시키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 그림하고 사실은 여기 높이가 4분의 PL에 해당하는 그 크기만큼의 기울기를 갖고 이게 점점 이렇게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힘이 더 왼쪽 양쪽으로 갈라지면은 이렇게 모멘트가 되고, 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모아지면은 가운데 모아지면은 이 높이가 같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 간격을 벌리면 벌릴수록 전단력은 별 차이가 없는데 모멘트가 많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집중 하중이 작용할 거를 분산시키면은 모멘트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더 멀어지면은 이렇게 이런 모멘트도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건축물이 우리 그 고건축에 보면은 이렇게 기둥이 있고 대들보가 있습니다. 대들보가 있는데 이 대들보에 작용하는 하중이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 이게 없을 때보다 이 종보를 통해서 한번 눌러주면 지금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은 기둥에서 지점이 있고 종보가 있고 그 위에 또 하나 있어 가지고 이렇게 돼서 하중이, 이 지붕의 하중이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일부 여기서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모멘트가 줄어드는 거죠.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구간이고, 그래서 모멘트도가 이렇게 된다. 지금 오른쪽에도 그림이 있지만은, 네. 그래서 하중이 클 때는 밑에 그림과 같이 종보를 몇 개 이렇게 연결해서 모멘트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고건축에 이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대들보가 있어요. 대들보가 있고 기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석가래가 있고, 그러면은 작은 건물들은 여기 바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규모가 작은 거는. 그렇지만은 큰 건물들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이 설명같이 여기 종부가 하나 더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큰 건물들은 대들보 위에 또 작은 보가 하나씩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제가 캔틸레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캔틸레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틸레버는 보의 한 끝이 고정이고 다른 끝은 자유인 돌출보를 말하는데 일명 외팔보를 한다.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수직으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 자유단, 고정단과 자유단인데 자유단에 보통 P 뭐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고 또 이런 등분파중도 작용하고 또 P 뭐 등분파중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면력 및 특성은 전단력은 하중이 하향 또는 상향으로만 작용하는 경우 고정단에서 최대이다. 그래서 캔틸레버는 고정단이 모멘트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면은 파괴가 하중 가하는 데서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하중 가하는 데가 항상 파괴되는 게 아니라 캔틸레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면은 이 고정단에서 모멘트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파괴가 일어나기가 쉽죠. 그래서 항상 하중이 작용하는 곳에 파괴되는 게 아니고 하중이 작용해도 다른 곳에서 파괴되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자, 동그라미 두 번째, 모멘트 하중만이 작용하면 전단력도는 기준선과 같다. 즉 전단력은 0이다. 그래서 모멘트 하중만 작용하면은 전단력도는 기준선과 같다. 뭐 그런 얘기인데, 모멘트 하중만 작용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모멘트 하중만 작용해요. 그러면은 전단력은 0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역의 계산은 고정단의 위치에 상관없이 자유단에서 시작하면 된다. 즉 반력을 구하지 않고도 자유단에서부터 구해나가면 단면역 계산이 가능하다. 제가 이런 단순보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항상 반력이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캔틸레바 구조물들은 반력을 안 구하고 이 자유단에서부터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하중이 뭐 이렇게 뭐 있고 또 이런 하중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면은 이쪽에 반력 이런 거 없이도 계산이 가능하다. 굳이 반력을 안 구해도 되는데 저랑 연습 문제를 풀을 때는 제가 반력을 다 구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력을 안 구하고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동그라미 4번. 휜 모멘트는 하향의 하중만이 작용할 경우 고정단에서 최대이고 그 부호는 고정단의 위치가 좌측에 있든 우측에 있든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다. 이제 또 나오겠지만은 휜 모멘트가 하향으로만 작용할 경우에 이 고정단에서 최대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부호는 고정단의 위치가 좌측에 있든 우측에 있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돼서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제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휜 모멘트가 마이너스다 그런 얘기는 상부에 인장이 걸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런 게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장이 생기죠. 여기에 인장이 생기고 하부에 인장이 생기고.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틸레바 예제 3의 15인데 캔틸레바의 단면역을 구하라는 이런 예제입니다. A, B가 캔틸레바인데 제가 조금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이가 L일 때 단면역도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캔틸레바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단면역을 구할 때 반력을 꼭 구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력을 먼저 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력을 모멘트 반력 여기를 MB라고 표현을 하고 수직 반력, 수평 반력. 고정점은 반력이 3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HA, 여기를 RA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시그마 V 수직력의 합이 0이 되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쪽이 P 그러면은 마이너스 P 플러스 RA 이퀄 제로. 그래서 RA는 그냥 P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반력이 P가 됩니다. 자, 시그마 H 수평력. 지금 수평력 같은 경우는 P가 수직으로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경사가 지면은 그 코사인 분력에 해당하는 만큼 하중이 가해지지만은 없기 때문에 HA는 그냥 제로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B점에 대한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 조건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PL 플러스 MB 이퀄 제로. 그래서 MB는 PL이 되죠. 그래서 PL을 제가 그린 대로 MB는 PL이 돼요. 방향이 마이너스가 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단력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반력이었었고요. 반력. 두 번째 전단력. 그 전단력은 VA에서 B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그냥 마이너스 P가 되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3번 모멘트. 모멘트는 x만큼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냥 x만큼 떨어졌을 때 mx는 마이너스 p 곱하기 x가 되죠. 그래서 x 대신에 l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pl이 됩니다. 만약에 x 대신에 2분의 l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p 2분의 1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p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전단력도는 그냥 p로 마이너스로 일정하죠. 제가 기선이 어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길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가 p 이게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모멘트도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PL 이 마이너스죠. 그리고 중간에 2분의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PL. 이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자, 한 가지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B점의 모멘트, B점의 모멘트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은 B점에서도 B점을 제가 좀 확대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B점이. 그래서 B점은 사실 요 점인데 일반적으로 물어볼 때 B점의 모멘트는 요 B의 조금 안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x가 2분의 1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값은 마이너스 여기에서 마이너스 PL인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 PL이다. 그래서 캔틸레바를 다시 한번 그리면은 이게 힘을 받으면은 여기서 힘을 받으면은 이렇게 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가 인장이 생겨요. 인장. 그리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 PL이다. 그런 뜻이고 여기는 반력인데 MB는 그냥 PL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반력은 플러스고 요거는 부재력입니다. 부재력. 부재 내부에 생기는 내부의 부재력.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인장이 생기는데 내부의 부재력은 PL.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부재가 즉 위에 인장이 생기고 아래에 압축이 생기면은 이거를 마이너스라고 표현하고 거꾸로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인장이 생기면 이거를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력과 내부의 부재력과 조금 혼동스러운데 그 부호가 이거를 이제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그 다음 책에 보시면은 예제 3의 16이 있습니다. 예제 3의 16. 그래서 지금 조금 알아둬야 될 게 캔틸레바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조물인데 쉽고 대표적인 구조물인데 집중 하중이 작용할 때 모멘트가 PL이다. 이렇게 이 부분은 좀 잘 캔틸레바에서 이 부분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PL이다. 예제 3의 1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3의 16. 예제 3의 16은
지금 캔틸레버가 이쪽으로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래서 이 점이 A점, B점. 그 다음에 등분파중이 오메가가 작용하고 있어요. 길이는 마찬가지로 L이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반력을 조금 구해보겠습니다. 반력이 꼭 필요하진 않은데, 반력을 좀 구해보면은, 첫 번째, 반력을 구하겠습니다. 반력도 이쪽 부분이 RA, 그 다음에 여기가 MA, 수평력이 HA, 같은 요령으로, 그러면은 시그마 V, 전단력의 합이 0이 되는 조건을 이용해서 RA 플러스 내려오는 힘이 오메가 L이 되겠죠. 항상 반력을 구할 때는 이 등분파중을 이렇게 집중하중으로 치환하는데 이게 오메가 L이 돼요. W는 오메가 L. 물론 거리는 2분의 1이 되겠죠. 집중하중으로 치환했을 때. 그래서 이게 제로다. 그래서 RA는 오메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HA는 시그마 수평 방향의 힘의 합이 0이 되는 조건을 이용하면은 수평 방향에 힘이 없기 때문에 HA는 바로 제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MA 이퀄 제로 그래서 MA가 마이너스 MA 플러스 여기에 오메가 L 곱하기 2분의 L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0이 되죠. 그래서 MA는 2분의 오메가 L 제곱. 이 캔틸레버에서 모멘트, 최대 모멘트는 2분의 오메가 L 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단력을 이제 반력을 구했고 두 번째 전단력을 구하겠습니다. 전단력은 이 B점부터 구할 텐데 B점 여기 B점부터 여기를 X라 그러면은 VX는 지금 오른쪽부터 하니까 마이너스를 먼저 붙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X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만큼이 하중으로 바꾸면은 오메가 X가 되겠죠. 그리고 거리는 2분의 X가 될 거예요. 나중에 모멘트 구할 때는 제 오메가도 필요하죠. 그러면은 오메가 X.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지금 위로 가는 거를 플러스하고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위로 가니까 마이너스를 붙일 수가 있죠.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X가 된다. VX는. 그 다음에 VX 대신에 L을 넣으면은 오메가 L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VA점이 될 거예요. A점의 최대 전단력은 오메가 L이 되죠. 그래서 전단력으로 잠깐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점이 오메가 X가 되고 여기가 오메가 L이 되죠. 이게 쉬어 포스가 됩니다. 플러스 지금 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조금 헷갈리는 분들은 보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단력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멘트를 구해보겠습니다. 모멘트를 구하면은 x점에서의 모멘트 mx는 조금 전에 계산하신 오메가 x x점에 오메가 x 곱하기 거리가 2분의 x 이렇게 돼서 2분의 오메가 x의 제곱이 되고, 자, 부호를 한번 봅시다. 오메가는 오른쪽으로 돌죠. 그런데 왼쪽에서 시작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x의 제곱. 그래서 m x 이퀄 l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l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멘트도를 그리면 저건 x의 제곱꼴이니까 포물선으로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포물선으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x의 제곱, 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l 제곱. 이렇게 밴딩 모멘트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부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모멘트를 받으면은 이 부재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균열이 여기에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상부에 인장이 생기는 이렇게 되는 모멘트가 작용하니까 상부 인장,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예제 3의 18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AB의 캔틸레버인데 여기 C점이 하나 있는데 이 C점에 모멘트가 작용하고 4kNm가 작용하네요. 그리고 A단에는 집중하정 5kN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반력을 구해보면은 이 점을 MB, 그 다음에 RB, 또 HB 이렇게 세 개를 표시하고 일단 반력을 구하면은 1번 반력을 구하겠습니다. 시그마 V 이퀄 0.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힘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5 플러스 RB 이퀄 0. 여기서 이때 모멘트는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모멘트는 지금 4kN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작용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짧은 거리에서 어떤 힘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걸 사실 계산을 해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힘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8kN이다. 이것도 8kN이고 그럼 거리가 0.5m 이렇게 되는 어떤 올라갔다 내려오는 힘으로써 4kN 메타를 모멘트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B는 5kN이 됩니다. 앞에서 캔틸레버 일반 사항을 설명할 때 모멘트가 작용할 때는 전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HB는 시그마 H 이퀄 0.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HB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 반력을 구하려면은 시그마 MB점에 대한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 조건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5 곱하기 5
플러스 4가 있죠. 4는 거리를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MB 이퀄 0. 그래서 마이너스 25 플러스 4 플러스 MB 이퀄 0. 그래서 MB는 마이너스 21kNm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21kNm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전단력을 구하면 두 번째 전단력을 구하면 VA에서 C 구간은 마이너스 5k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C에서 B 구간도 모멘트는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올라갔다 바로 내려오는 힘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5kN이 됩니다. 즉 VA에서 B 구간 전체가 마이너스 5kN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전단력도를 그려보면은 마이너스는 아래에다 그리죠.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이 값이 5kN입니다. 이게 시어포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를 보겠습니다. 모멘트는 일단 MA는 제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MC 자 MC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C점의 왼쪽과 오른쪽이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MC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 곱하기 2인데 왼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5 곱하기 2 해서 마이너스 10kN이 됩니다. 10kNm. 그런데 MC의 플러스 쪽은 C점의 오른쪽, 바로 오른쪽, C점을 지나자마자 오른쪽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 곱하기 2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6kNm가 되겠죠.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이거는 왼쪽 C점의 왼쪽 여기고 여기는 C점의 오른쪽을 저 플러스라고 표현했고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MB점 MB는 마이너스 5 곱하기 5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있죠. 왼쪽만 보시면은 4 요거는 킬로뉴턴 요거는 메타고 요거는 킬로뉴턴 메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 플러스 4 그래서 마이너스 21 킬로뉴턴 메타가 되죠. 그래서 모멘트도를 그리면 모멘트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C점 여기 기준이 되는 C점의 왼쪽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그랬다가 마이너스 6으로 떨어지죠. 마이너스 6으로 그랬다가 다시 21로 늘어납니다. 여기가 21이고 마이너스고 지금 이쪽은 10
이쪽 높이는 6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4가 없을 때 최대 모멘트는 집중 하중만 있을 때는 5525가 되죠. 5525. 그래서 이걸 사실 이렇게 연결하면은 여기가 4가 돼가지고 전체 높이는 25가 됩니다. 25kN/m. 그래서 지금 이 왼쪽의 기울기와 오른쪽의 기울기가 사실은 같습니다. 같고 이게 이렇게 4만큼 차이 나면서 이렇게 감소되는 이 4에 의해서 4kNm에 의해서 이렇게 감소되는 모멘트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캔틸레버의 제 공식이라고 한번 썸머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캔틸레버에 집중 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전단력도는 P로서 일정하다. 한 번씩 다 보셨죠? 그 다음에 모멘트도는 이와 같이 직선으로 되고 PL이다. PL. 여기서 이 발력 모멘트 MB와 MB는 플러스고 요 부재 모멘트 요 부분은 마이너스 PL이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혹시 캔틸레버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게 모멘트도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MB가 사실은 마이너스고 여기도 이 부분 여기도 그냥 흔히 MB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MB는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발력이고 이거는 부재력이죠. 부재력.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PL. 지금 부재력은 둘 다 마이너스고 발력은 방향이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등분파 하중이 작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2분의 오메가 L제곱. 그래서 여기 MB라고 했는데 이 발력 MB하고는 사실은 다른 거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는 부재력이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L제곱이다. 그래서 캔틸레버 말고 지난번에 이렇게 등분파 하중이 작용할 때 오메가일 때 이게 L이면은 이때 모멘트는 8분의 오메가 1제곱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8분의 오메가 1제곱. 그래서 같은 길이 부재일 때 캔틸레버일 때는 2분의 오메가 1제곱. 또 단순 지지보일 때는 8분의 오메가 1제곱. 이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4배가 되죠. 그래서 캔틸레버는 이렇게 쭉 길게 빼면 모멘트가 길이에 막 비례를 하긴 하는데 이 단순 보일 때보다 4배의 모멘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캔틸레버는 그만큼 그 모멘트가 증가해서 부재에 부담이 되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캔틸레버가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나무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나무는 이 바람에 사중을 많이 받죠. 그래서 막 이렇게 흔들리죠. 그래서 나무는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밑둥이 커집니다. 밑둥이 커지고 뿌리도 이렇게 내려서 여기에서 이쪽에서 힘을 받으면은 이 뿌리에서 당기고 밀고 이렇게 돼서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멘트도의 형상대로 나무가 이렇게 살을 찌우죠. 그래서 에펠탑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에펠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애플탑이 모멘트 도의 형상대로 왼쪽 오른쪽 지금 이거를 뉘어 놓으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애플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모멘트 도대로 이런 외력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도록 부재를 디자인하는 게 이제 구조역학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구조역학 3장의 정정보 4로 제가 명기를 했는데 예제하고 그 종보 또 모멘트를 분산하는 요령 그 다음에 캔틸레버보 이런 내용들을 학습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